한류의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인 손길국은 매혹적인 역사적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감정적 여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71년 10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연기 재능뿐만 아니라 인내심, 열정,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인생은 다채로운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의 경력 속의 영웅적 분위기와 그의 개인적인 삶의 슬픈 멜로디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 여정을 각 측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그의 경력, 그의 업적, 사랑과 결혼 생활, 그의 재산, 그의 아내 정승연의 지혜로운 말, 마지막으로 손길국의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결론입니다. 손길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경력적 실패도 아니고 혹독한 한국 연예계에서 겪었던 명성에 대한 압박도 아니다. 그는 신인 배우로서 별다른 인맥이나 지원도 없이 경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힘든 시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의 가장 깊은 슬픔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무력감과 새 아들 송대한, 송민국, 송만세가 자라나는 모습을 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고통이었고 자주 대중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헌신적인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손길국은 예술과 정치의 전통을 지닌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김을동 여사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 유명 여배우였으며 그는 정치인 김두한의 손자이자 한국 독립운동 영웅인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명문 가문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이 면밀히 감시받았습니다. 그는 그다지 부유하지는 않지만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자랐으며 따뜻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사회가 그를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칠 정도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2010년에 겪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녹내장 진단을 받았는데 녹내장은 방치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구 질환입니다. 이후 실시된 검사에서 그의 질병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배우인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력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대 출연했을 당시 그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책임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된 대한, 민국, 만세라는 새 소년을 계속 보호하고 동행할 수 없을까봐 걱정한다. 그의 바쁜 직장 생활과 가족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던 시절을 떠올리자 그 슬픔은 더욱 확연해졌다. 주몽을 촬영하는 동안 이 영화로 그의 이름이 아시아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는 하루 20시간씩 일했고 촬영장에서 잠을 잔 시간은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2008년에 결혼한 아내 정승연과 함께 있을 수 없었고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긴 하루 동안의 영화 촬영을 마치고 나면 차 안에 혼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곤 했습니다. 자신이 경력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50세의 나이에 돌이켜보며 가장 큰 슬픔은 물질적 손실이 아니라 건강과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길국의 배우 생활은 야심찬 젊은 배우에서 한류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긴 여정이었으며 역사적인 역할도 맡았고 땀과 눈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길은 빛나는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주장하고 가족의 자부심을 가져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손길국은 1990년대 후반 TV 드라마
우리 정말 사랑했을까에서 조연으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입문했다. 1999 MBC.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는 남성적인 얼굴과 깊은 눈빛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청주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을 전공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그의 초기 경력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키 185cm와 세련되지 못한 연기 스타일 때문에 많은 오디션에서 탈락했다. 그 당시 그는 생계를 위해 광고 모델부터 백스테이지 직원까지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지만 연기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디션에 떨어진 후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흐릿한 거울을 보며 무력감에 울부짖었지만 다시 일어나 늦은 밤까지 연습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은 2006년 MEBC 사극 주몽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드라마로 인해 그의 이름은 아시아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몽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는 힘과 지성, 감정을 갖춘 전설적인 왕으로 변신합니다. 이 시리즈는 한국에서 평균 40% 이상의 시청률을 달성했으며 이란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 최고 회차의 시청률 점유율은 90%가 넘었습니다. 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수개월 동안 승마, 칼싸움, 고구려 역사 연구를 배웠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고 종종 24시간 쉬지 않고 촬영하기도 했고 무거운 의상을 입고 촬영장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긴 전투 장면을 촬영한 후 말에서 떨어져 어깨가 탈구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그 장면이 끝나자 그는 구석에 앉아 어깨를 움켜쥐고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알고 고통과 자부심에 울었습니다. 주몽 이전에 그는 2004년 드라마 해신에서 염장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염장 역은 깊이 있는 악당이었다. 이 역할로 그는 2005년 KBS 연기대상에서 우수상과 베스트 커플상 수혜와 함께를 수상했습니다. 그는 염장 역을 맡기 위해 매일 밤 목소리와 눈을 연습했고 쉰 목소리와 지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이 영화는 한국 사극의 고전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참여한 영화 레드 아이 2004는 예상한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그는 각본 선택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어느 날 영화 시사회가 끝난 후 혼자 영화관에 앉아 빈 좌석을 보며 실패감에 울기도 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몽 이후 그는 바람의 나라 2008에서 고구려의 또 다른 왕인 무휼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로 그는 2008년 KBS 연기대상에서 최정원과 함께 최우수 남우주연상과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습니다. 무휼을 연기하기 위해 그는 무술을 배웠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산 속에서 촬영하는 동안 며칠 동안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빗속에서 격투 장면을 촬영한 후 심한 감기에 걸렸지만 촬영을 계속했고 호텔로 돌아와 욕실에 앉아 따뜻한 물이 아픈 몸을 달래고 지쳐 울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인지도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영화 장르에서 그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길국은 연기 활동 외에도 뮤지컬 42번가, 2016, 2020, 2022, 2023, 맘마미아 등에 출연했다. 2023에서 그는 노래와 춤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슈퍼맨이 돌아왔다. 2014, 2016에서 새 쌍둥이 아들을 둔 아버지 역을 맡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이 쇼로 KBS 연예대상에서 프로듀서 특별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의 경력은 인내와 열정에 대한 증거이며 눈물은 슬픔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손길국은 단순히 연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행동했고 강력한 정치적, 예술적 전통을 지닌 가문에서 태어난 남자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가 열망하는 성취는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재능에 대한 인정,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시간을 초월하는 유산입니다. 손길국은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으로도 존경받는 배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가 처음 데뷔했을 당시 그는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명성에만 의지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에게 그러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주몽에서 주몽 역을 맡은 것이 그에게 큰 계기가 되었지만, 그는 단 한 가지 역할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언급할 때 왕부터 평범한 사람까지 어떤 캐릭터든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배우를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대본을 연구하고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어려운 역할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추구해온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한국 사극 영화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몽, 바다의 황제와 바람의 나라를 통해 고구려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오락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그는 승마와 펜싱을 배웠고 역사적 사건을 광범위하게 연구했는데, 어느 날 그는 바람의 왕국 연습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뼈가 거의 부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캐릭터들이 관객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며 계속 말했습니다. 주몽 덕분에 슈퍼스타가 된 이란으로부터의 인정과 2010년 국가 원수들과의 만찬을 위한 청와대 초대는 그러한 노력의 증거입니다. 손길국은 연기 활동 외에도 다른 활동을 통해 개인적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는 한국 트라이아애슬론 연맹 부회장이며 2008년 서울 국제 트라이아애슬론 대회에 참가했고, 2008년 4월에는 서울 올림픽 성화를 들고